필터도 접는 게 타스님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해요. 모든 로고의 방향이나 아니면 손잡이의 위치나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이 정도까지 한다고? 사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대단했습니다. 네. 이것까지 꼭 해봐야 되냐라고 되게 핸드픽, 화를 많이 내셨잖아요. 핸드픽. 빼려고 하면 끝없이 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한 60g 정도 핸드픽에서 버리거든요. 일단 저는 아쉬움이 없고요. 이 모든 과정에 그저 즐겼던 기억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함께 해주시는 건가요? 아, 그거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어떤 의미죠? 안녕하세요. 이것은 모모스커피 본점입니다. 2026년 WBRC 세계 5위라는 성과는 어떻게 보면 준성님의 한 사람의 성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생도의 선택부터 함께 파나마를 갔던 여정과 로스팅 그리고 추출 그리고 그 백룸 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사실은 준성 씨가 또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뒤의 과정들이 어떤 여정을 통해 실제 브로스컵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자리니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스 커피에서 연구개발팀을 맡고 있는 박준성 타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모모스커피에서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추경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스커피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모모스커피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정수아입니다. 문스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먼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문헌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팀들이 모여 있는데 사실 이 팀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 좀 자세한 과정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개인마다 잘하는 특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팀으로 함께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센서리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문헌관 챔피언님과 추경화 챔피언님을 먼저 섭외를 하게 됐고요. 우리 전체적인 이런 과정들을 함께 그려나가고 우리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실 전주현 챔피언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회 준비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서 서포트를 해주는 분이 필요했고요. 그 과정에 저는 저희 회사에서는 바리스타 팀에서 온스님, 우리 수아님을 모셔보게 됐습니다. 수아님을 섭외하게 된 과정이 사실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수아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모스에서 근무하신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으신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 팀이기 때문에 준성님은 품질관리팀이고 같은 직장에 있지만 되게 많은 접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원래도 대회 전부터 이렇게 잘 알고 지내시던 사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쉽게 제안을 하실 수 있었던 건가요? 굉장히 가깝진 않았고요. 일단 수아님 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배울 점이 많은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행함에도 되게 예를 들어 브루잉적으로 접근할 때 되게 사소한 것들을 질문을 한다든지 혹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제가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제 처음에 약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대답이 좀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전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답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솔직하고 멋있는 대답이네요. 준성 씨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함께 하기에 되게 좋은 멤버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수아님과 함께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커피를 이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거, 생두를 어떤 걸 사용하고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선수들이 해외 산지를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내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실제로 섭외를 해서 그 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모모스는 아시다시피 직접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성님과 이제 춥스님 그리고 전주현 대표님께서 이번에 파나마를 같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파나마에서도 되게 많은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생두를 선택하시게 된 과정들이 되게 궁금해요.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선물 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파나마를 직접 가서 여러 농장들을 가보고 다양한 산지 프로듀서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몸소 느끼고, 추경화 바리스타님과 전주현 바리스타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더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내추럴 커피를 찾고 있었어요. 대회는 특히 브러스컵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의 파이널리스트들의 시연을 분석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내추럴 커피 혹은 무산소 내추럴 커피를 사용한 분들의 비중이 높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워시드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통계에 의한 약간 편협한 사고였을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제 두 분과 함께 하면서 많이 사고가 깨지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마셨던 그 워시드 커피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뭐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파나마를 가셔서 네. 엄청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고 예. 대략 드셨던 커피가 그럼 몇 종 정도가 되셨던 거죠? 한 350가지 샘플 정도. 350가지. 네. 네, 350가지 중에서 세니소스를 제가 듣기로는 가장 처음 갔던 농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제일 처음 간 농장은 아니지만 초장에 간 네. 농장이긴 엄청 합니다. 초반에 첫날에 갔었지만 갔었어요. 예. 네, 가장 기억에 남아서 네.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었기에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들었고 네. 실제로 그러면 현장에서 느꼈던 세 분의 의견이 다 동일해서 그 랏을 선택하시게 된 건지 좀 네. 궁금했어요. 정확히 네 분이긴 한데 그 콜토레도도 네, 그렇죠. 함께 저희 그 파나마 일정을 같이 플랜을 짜주고 같이 커핑을 맛보면서 엄청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 친구도 결국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파이널리스트고 그리고 뭐 그 실제로 월드 챔피언 2명을 배출하기도 했던 그런 안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커피들을 알아보는 안목적인 것도 있는 친구랑 또 저희 둘과 세 명이 다 같이 커피를 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 떠올렸을 때는 그 커피가 가장 좋았다라는 거에는 아무도 뭐 그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커피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준성이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내추럴을 원했겠죠. 이러한 이유로. 그렇죠. 되게 데이터로 봤을 때도 내추럴이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다 뭐 동의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오히려 워시드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워시드를 만났을 때 워시드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특별한 의미를 더 담아낼 수 있다. 똑같이 우승을 하더라도 뻔한 내추럴보다는 오히려 워시드로 더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게 결국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준성이가 사용했던 거는 엘소코르 워시드 게이샤였기 때문에 저는 워시드 게이샤의 수요가 오히려 지금 내추럴이 더 시장에 많이 이 경쟁에 더 많이 쓰이는 만큼 심사위원들이 더 그 가치를 알아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강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선수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조언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워시드를 선택하고 나서 세 분에서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네. 크게 막 의견이 갈리거나 그러진 않았던 아무래도 건가요? 뭐 그 타스 같은 경우는 그 여정을 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면서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겠죠. 근데 점점 커핑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선수가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커피를 마시다가 정말 딱 이 커피다라고 드는 커피들이 있잖아요. 그럼 세니소스를 처음 드셨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었나요? 커핑 테이블에 5컵이 깔렸었어요. 당시에 그중에 두 번째 컵이었는데 딱 마시자마자 너무 많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워시드 커피지만 복합성이 굉장히 좋았고 깨끗하고 향미 선명도가 좋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커피라고 생각이 들었고 작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먹었던 최상위권 커피들과 견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운도 길었고 다만 걸리는 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이제 선택을 선뜻 할 수가 없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너무 부담도 컸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그 350개 정도의 커피를 맛보면서 계속해서 여지를 두고 있었죠. 나는 더 좋은 커피를 만나면 바로 그걸 선택할 것이다. 그게 견줄 정도만 되어도. 개인적으로 스코어링을 해봤을 때 두 번째로 좋은 커피랑은 좀 점수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났었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커핑을 했지만 그 커피를 뛰어넘는 커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원분들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이 커피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였고 감사하게도 너무 선뜻 쓰기 어려운 커피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파나마에 진짜 많은 농장들이 있지만 또 세니소스를 선택하셨는데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로스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민호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BRC를 나가실 때 아시다시피 로이스트로 로스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익숙한 기계가 있었을 건데 스트롱홀드를 굳이 꼭 이걸 선택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국내 대회를 참가했을 때는 저희가 로이스트로 로스팅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파나마 그 세니소스 그것도 로이스트로 사실 저는 해보기를 좀 바랬어요. 그게 또 배치 사이즈도 좀 적당하고, 그리고 한 배치 할 때마다 저는 뭐 로스팅을 한 번에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먹어보고 맞춰 나가고 어떤 기계가 됐건. 근데 스트롱홀드, 그리고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는 7X가 있어서 한 배치 로스팅을 하기에 최소 한 300g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니, 그럼 세 번의 기회가 더 없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좀 더 큰 부담이라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어떻게 그 S2가 들어오게 됐죠? S2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컨택해 주신 거는 여기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미치스 님이 처음에 컨택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동안 미치스 님과 함께 로스팅을 하면서 이제 링크로 로스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다른 로스터기를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미치스 님은 호주 로스팅 챔피언으로서 스트롱홀드에도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스트롱홀드 S2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 스트롱홀드 측과 한번 얘기를 나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중간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서 그게 잠깐 중단이 됐었고, 첫 배치로 세니소스를 로스트로 볶았었는데 민호님께서 볶아주신 결과물과 이제 그동안 제가 국내 대회 때 느꼈던 것들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아무래도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치 사이즈가 100g 정도였거든요. 근데 100g에 투입하면 커피가 한 88g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핸드픽하고 연습하는 걸 고려해봤을 때 추출 루틴을 잡아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용량이 필요했었고, 이제 스트롱홀드의 S2가 한 150g 혹은 130g 정도 넣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용량이 나오니까 그러면 150g 정도로 해서 양을 좀 더 늘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죠. 사실 그 준성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용량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있었지만, 민호님의 입장에서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로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익숙하지 않은 기계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쌓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저는 S2를 안 써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스트롱홀드에 대한 약간 편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롱홀드는 뭔가 어떤 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그 당시에 로스팅 기술로는 조금 표현을 잘 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스트로 했을 때 더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로이스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또 이번에도 마침 그 대만의 커피드래 테스터스 커피라는 그런 뭐 카페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 커피 회사라고. 커피 회사 이제 거기 오너시죠. 거기서 로스팅을 하시고, 뭐 저는 근데 잘 몰랐어요. 그 누구신지 아예 몰랐어요. 제이크 부라는 이제 저의 약간 마음속에 한 두 번째 정도 스승님인데 타스님이 뭐 섭외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약간 그러니까 로스팅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 부산에 그 마침 일본에 계셨고, 그래서 부산에 잠시 와서 좀 봐주실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저 사실 그때 오실 제이크 후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고 사실 그게 있었어요. 로스팅은 이 한 번 와서 한 번의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저의 생각과 저의 이런 것들을 깨줄 거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있었고, 오시게 된 거니까 오시면 좀 오히려 반대로 그런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들 오히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반대로 기대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로이스로 로스팅을 하고 S2로도 한 배치 로스팅한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한 배치 로스팅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셨고 S2로 로스팅을 했는데,
딱 그 한두 배치 정도로 저의 뭔가 길진 않지만 한 3, 4년 정도의 로스팅이 그때 아예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냥 하루에. 네, 사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네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던 대부분의 편견이 깨져버렸고 네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로스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쌓아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경험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네. 그걸 받아들이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반하는 행동을 하는 명확한 논리와 이유에 맞아요. 대한 설명을 또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되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그 되게 많은 경험에 그 제이크 후라는 사람의 경험이 같이 더해져서 이번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로스터로서 이 커피를 잘 발현시키기 위해서 했던 고민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은 저희가 대회에 나가는 빈들 예선 때 썼던 것 그리고 결선 때 썼던 것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볶아간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볶았던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하시면서 혹시 좀 어려운 건 없으셨었어요? 한국에서 했으면 더 그런 똑같은 환경에서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더 혹시 안정적이긴 했겠지만 아마 현지에서 로스팅을 가서 한 거는 그래도 좀 포텐을 좀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디게스팅 기간을 설정해서 가져갈 수 있고 그 기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다는 리스크는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마침 S2가 스트롱홀드 측에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로스팅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스트롱홀드를 쓰려고 갔던 장소가 사실 숙소 또는 대회장과는 굉장히 먼 거리였잖아요. 그거를 뭐 지금 와서 말하지만 저는 이제 그 스트롱홀드 측에만 얘기를 듣고 한 30분 정도? 뭐 차가 막히면 30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출발하기 전에 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차로 1시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렌트도 알아보고 있지 않을 때여가지고 좀 아차 했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렌트를 알아보신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알아본 건 아니지만 네네. 그것 때문에 알아봤나요 혹시? 처음에는 렌트를 전혀 저희끼리 했을 때 생각 못했는데 이제 전주현 대표님이 렌트 안 하나라고 너무 무슨 뭐 마치 왜 안 했냐는 그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얘기를 해주는 걸 깜빡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당연히 해야지 약간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거구나 해서 감사하게 렌트를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네. 그 대회장이 아니죠. 연습장을 한번 가봤는데 네, 제가 벨기에 숙소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량이 없으면 네. 이동하기 힘든 외곽 위치에 심지어 우버 또는 택시를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뭐 35도, 뭐 38도 이래 찍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다행이다. 네, 너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사실은 저희가 네. 딱 벨기에 갔던 기간에 이제 여기 네 분 다 아시잖아요. 네. 얼마나 더웠는지. 그리고 뭐. 뉴스에서도 항상 대서특필될 만큼 뭐 파리, 유럽이 지금 날씨가 들끓고 있다. 뭐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네. 40도를 넘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저희는 사실 그 기후를 직접 겪고 왔잖아요.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연습장 그리고 로스팅을 했던 그 공간조차도 심지어 에어컨도 없고 엄청 대형 창고 같은 건물에 낡은 시멘트 바닥과 맞아요. 마감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맞아요. 시멘트 벽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이 아마 지난번 영상에 소개가 네. 좀 됐었죠. 네. 사실 근데 영상으로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희는 그 환경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었는지. 영상으로 보면 좋아 보이나요? 거기가? 나빠 보이지 않던데 저는. 좋았습니다. 네. 영화 찍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가가지고 이제 준성님이 시연을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연을 보러 앉아 있는데 옆에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걸 맞아.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그 시연을 맞아요.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열악한 환경이죠. 열악한 환경에서 4명이 결국에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고 결과를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럼 그때 거기서 연습할 때 첫 로스팅을 했을 때 사실 한국하고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좀 수정을 해 나가셨었어요? 저도 이번 대회를 좀 기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프로파일 그 로스팅에 대한 그런 접근법이 아예 달라지게 됐는데 프로파일을 설계하는 그런 구간을 엄청 쪼개가지고 뭐 원래는 뭐 이런 드라이 구간 그리고 뭐 투입부터 드라이 구간과 1차 크랙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구간들에 대한 뭐 정립은 있지만 이번에
이번에 제가 느꼈던 거는 훨씬 더 그걸 또 디테일하게 쪼개서 로싱을 한다 이런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쪼개서 로싱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열이 들어가는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이 포인트 이렇게 넣어주면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실제로 이제 제이크를 처음 만난 날 제이크가 저 친구 되게 로싱 이해 잘하는 것 같아. 우리 회사에 와도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그 기분 좋으라고 해주셨죠. 네,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나가지고 그래도 이제 로스팅도 그렇고 다른 과정들도 많지만 사실 무대를 준비하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백룸에서 같이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회 준비 과정을 다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 중 한 명은 대회를 같이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 러닝메이트를 해줄 사람 그리고 백룸에서 나의 모든 효율적 동선을 이해하고 설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아님이 그 역할을 계속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준비 과정부터 실제 백룸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다 컨트롤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걸 하시면서 사실은 대회를 이번에 준비해 보신 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처음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없으셨었는지 좀 아니면 힘들거나 아니면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지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좀 좋았던 점은 일단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타스님이 아는 게 정말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 걸 정말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했지만 좀 확실하게 타스님이 원하는 부분을 좀 잘 알려주시다 보니까 저도 제가 놓치는 부분을 좀 잘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수아님이 더 많이 챙겨봐 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약간 허당처럼 그런 이걸 왜 놓쳐? 라고 싶은 당연한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데 무언가를 할 때 되게 디테일하게 보는 것들은 있는데 되게 당연한 것들을 오히려 못 볼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 이제 수아님이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더 안 보게 됐습니다. 정도인가? 그 백룸에 들어가셨을 때나 이렇게 네. 좀 특별하게 더 신경 쓰셨던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타스님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연습을 할 때마다 루틴이 계속 추가가 되고 계속 빠지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이번엔 넣어야 되는 건지 빼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헷갈리는 것들을 다 외웠었어요? 저는 제 기억력을 믿지 않아서 네. 좀 많이 적어놓은 편이고 휴대- 사진도 많이 남겨놓고 휴대폰에다 이렇게 다 네, 나중에 그 그랬던 기록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기록을 공개해도 되면 다 공개하겠습니다.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백룸 들어가셔서는 특별히 막 어려운 점은 없으셨었어요? 백룸 사실 너무 그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똑같았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제가 백룸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네 사람 중에 가장 바빠 보이는 사람은 수아님이었고요. 가장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은 준성님이었어요.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한번 진행해봤고요. 농담이고 이게 대회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무대에 있는 선수만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뒤에서 백룸에서 어떤 일들이 이뤄지는지를 잘 못 보게 되는데 사실 백룸은 지옥입니다. 이제 숙소에서 연습하는 그 루틴을 보는데 와 그때 진짜 리스펙트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세팅을 하고 그거를 한번 시연이 끝나면 다 기물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걸 다 처음과 같은 상태로 돌리고 근데 기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반복을 하는 건 저는 못했어요. 일단 이거는 맞아요. 사실 수아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일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일단 루틴 한번 할 때마다 오픈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시간 정도, 의무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사이클 돌리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고 반복 작업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한번 연습 루틴이 끝났을 때 다시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원상태로 돌려놔야 되다 보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챙겨봐야 되고 집중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수아님이 빠뜨림 없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더 많이 빠뜨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 저희가 수아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아님이 제가 알기로 막 봤던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필터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막 필터 종이를 붙이고 있는다던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리가미 센서리 컵에다가 블로워 다 부는 것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두지아닝 서버도 전부 다 이렇게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시스턴트를 하려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기준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타스님이 원두 핸드픽 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제 핸드픽 하고 나서 그때 초반에는 블로우해서 챗부 날리는 것까지 그리고 도징하는 거 그리고 어떤 걸로 다시 한번 말. 도징하는 거 도징하는 거. 도징하는 거 그리고 필터도 접는 게 타스님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을 또 그리고 만들어서 사용했었어서 오픈 서비스는 만들 때 뭐 들어가는 드롭수 아니면 무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타스님은 사실 그런 모든 로고의 방향이나 아니면 손잡이의 위치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네, 또 조절하고 이런 블로우를 불었던 이유는 타스님은 그러니까 타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향이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커피 자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이제 월드는 와 이 브러스만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수아님이 얘기를 하신 게 사실 이거 엄청 축약해서 얘기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정도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이 정도까지 한다고 이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 정도 약간 좀 과하다 싶었어요. 대회 준비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그래도 꽤 여러 명의 선수를 만나봤고 저조차도 선수잖아요. 선수인데 대단했습니다. 네. 잠깐 나가 있을까요? 좀 나가 있어 보세요. 잠깐. 근데 뭔가 수아님이 뭔가 다른 사람을 이제 누군가에 조언을 해주거나 전 대회를 나가면 그 정도 하면은 막 그러면 기대해볼만 하겠다. 누가 나가더라도 한번 그 정도는 그런 뭔가 배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준성님 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거는 그 짧은 시간 내에 무언가를 실험하고 데이터화시키는 되게 밀도 높은 경험을 많이 해본 선수 같거든요. 사실 민호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은 영역에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일반적인 바리스타,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바리스타들은 이게 사실 한 가지 변수만으로 이렇게까지 맛이 달라진다고? 이 조금 바꿨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큰 품질 편차를 낼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결과물을 직접 맛보지 않아 보거나 실험해보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타스님은 좀 다르더라고요. 수아님은 이제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수아님이 보셨을 때 진짜 이런 것까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런 테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다 필요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당시에 와 당시에. 이걸 이렇게 한다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한다고? 이 정도까지 한다고? 근데 저는 좀 원래 뭐든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거라서 그거에 뭐 해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네. 중간중간에 이것까지 꼭 해봐야 되냐라고 되게 핸드픽. 화를 많이 내셨잖아요. 핸드픽. 그거는 다른 거 같은데. 제가 연습하는 과정에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핸드픽은 진짜 그 기준이 처음엔 없었어가지고 네. 너무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해요. 어디까지 뺄까? 근데 빼려고 하면 끝없이 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사실은 제가 핸드픽 하는 거 봤을 때 등 부분이 조금이라도 노란빛을 띠고 있는 애들은 다 뺐던 것 같거든요. 핸드픽을 제가 제 기억에 한 150g을 로스팅을 하면 한 133g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한 60g 정도를 핸드픽에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70g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준성님의 얘기가 사실 맞지 않은 얘기가 되는 게 처음에 아까 링크를 선택하지 않은 게 100g을 해서 88g이 나와서 연습할 용량이 부족해서 안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스트롱홀드로 133g 볶아서 60g 버리고 70g으로 대회를 나가신 거잖아요. 링크를 썼다면은 40g 나왔을 겁니다. 핸드픽을 그만큼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커피가 엄청 고가의 커피인데 남은 빈들은 다 폐기를 하신 거예요? 폐기를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오픈 서비스 연습 루틴이 있으니까 그런 연습 루틴 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그럼 연습 루틴 할 때도 엄청 좋은 빈으로 계속 네. 꼭 그랬어야 됐나요? 근데 그 친구들을 버릴 순 없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걸로 아이스 만들어 먹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네, 제가 그날 가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와. 나오긴 했었는데 네. 아이스 한 잔을 안 주더라고. 진짜요? 연습해야 된다고. 좀 너무하신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약간 잘못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커트. 이제 대회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성 씨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주제가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주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그 주제 전에 사실은 저희가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잖아요. 이제 주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거쳤던 과정들이 되게 궁금한데 그리고 준성 씨가 대회 주제를 선택하셨을 때 사실은 준성 씨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조금은 아쉽다라고 아니면 다른 주제는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좀 더 본질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가자라는 것이 있었고 근데 이야기를 풀어나갈수록 개인적으로는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나? 이게 정말 그만큼의 전달력이 있을까? 라는 고민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에는 주제를 바꾸기로 했고 바꾼 주제도 정말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주제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건 좀이라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제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내가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 번역이라는 주제도 모두를 설득시킨 주제는 아니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반대가 있었고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가지고 이거는 정말 해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선수가 그렇게까지 원하면은 해야지라는 배려를 받게 돼서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찬성파셨나요? 트랜슬레이션이요? 네. 트랜슬레이트까지 가기까지는 좀 그 중간 과정이 많긴 했는데 저는 제가 반대를 하진 않지 않았나요? 그 트랜슬레이트 정도까지 갔었을 때는 반대는 안 했고요. 왜냐하면 그 앞단에 이미 뭐가 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뭐랄까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근데 기억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연초에 저랑 전주현 대표님이랑 이제 준성이랑 셋이서 브레인스토밍을 처음 했었는데 그때 원래는 좀 더 학구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뭔가를 시내 좀 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던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뭐 로스팅 에이징에 관련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왜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냥 좋아한다라는 어떤 이런 매우 원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근데 이제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의 가치를 뭔가 말로 많이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냥 좋으니까 우리가 커피를 먹고 좋은 물건을 사고 좋아하는 거는 잘 몰라도 좋아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했었을 때 그런 거를 시연에 녹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도달을 1차적으로 했었었는데 그게 뭔가 내용을 풀어내는 거에 있어서 타스가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 그 가운데 무언가 좀 더 브로스 시연을 더 누구보다 많이 봤던 타스의 관점에서 그 아무래도 대회의 그런 스코링이나 뭐 여러 가지 접목시켜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주제 하나만 가지고 뭔가 이걸 다 녹여낼 수 없다라고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갔었을 때는 결국은 그냥 시간이 너무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때는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반대를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찬성파에 가까우셨던.
뭐 근데 이거는 답이 없는 거라 사실 결국은 그렇죠.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본인의 스타일대로 녹여내는 게 중요하지 뭐 주제를 그리고 그게 본인이 그런 게 진짜 내면에서 깊이 올라와서 나올 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그 번역 주제가 타스에게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 하면 사실은 저는 조금 더 그래도 커피의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 더 많이 저는 집중을 그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아님 이제 처음에 우리 기억나요? 그때 준성 씨가 처음에 그 어린 왕자 사진 딱 보여줬을 때 저랑 같이 있으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처음 보셨던 건가요? 그건 처음 봤었어요. 그거는 처음 보고 주제는 그때 이미 알고 계셨었어요? 주제도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맞죠. 네. 그때 보시고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게 주제를 딱 들으면서 타스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일단 좋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타스님의 모습이 자신감이 있어 보였었어요. 아, 이걸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았었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타스님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준성 그 타스의 그 시연 컨셉을 그 제이크도 엄청 흡족해 했고요.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파이널 저지였던 그 16년 맞나요? 체드왕 17년 월드 브로스컵 챔피언 체드왕이 그때 헤드 저지를 했었는데 그 디브리핑 시간에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너무나도 참신하고 좋아했다. 본인도 그 어린 왕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본인 취향 저격이었다. 이런 좀 호평들이 많았기 때문에 준성이가 그래 뭐 누구보다 더 많이 봤으니까 브로스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잘 각색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제 한국 대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국말로 하지만 이제 월드 브로스컵 챔피언십은 영어로 시연을 해야 되는데 원래도 좀 영어를 잘 하셔서 대본이랑 스토리를 다 직접 작업을 하신 건가요? 영어를 잘 하진 않고요. 그냥 뭐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월드 주제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한글로 작성해서 옮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처음부터 영어로 쓰니까 훨씬 더 잘 써지기도 했고 좀 더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제 시연은 영어 본은 있는데 한글 번역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이지만 번역을 하지 못한 GPT 돌리네. 영어 네, 그래서 일단 월드 무대다 보니까 한국어에 좀 더 친숙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영어에 좀 더 친숙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든 구성은 영어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심사위원에게 대회를 실제로 시연을 보여주고 나서 이 대회에 대한 내용이 어땠는지에 대한 결과를 디브리프라는 과정을 통해서 받아보게 되잖아요. 디브리프 때 저는 이제 디브리프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네 분이 이렇게 같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 디브리프 때 기억에 남았던 코멘트나 내용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코멘트들이 개인 한 명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많은 코멘트를 타스님한테 타스님 받은 걸로 전 알고 있고 저도 같이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받았던 코멘트가 사실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6개월의 아니면 뭐 1년에 6개월이죠. 6개월의 그 과정에 모든 것이 담긴 게 그 스코어 시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좀 되게 감명적이었 좀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받았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특히 맞아요. 실제로 주변에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고 이제 월드 챔피언이신 전주현 바리스타님도 많은 피드백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녹아들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대표님이 그래서 주신 거가 진짜 많이 남겼어요. 제가 진짜 말을 안 들었구나. 그래서 들었어야지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 고집 너무 많이 부렸구나라고 생각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나가신다면 또 고집 부리실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로스팅에 대한 피드백 혹시 있었어요? 제가 근데 영어를 잘 못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일단 근데 스코어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그 우려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 저는 5등보다 더 높은 순위일 줄 알았어요 원래는. 근데 그 백룸에서 커피를 먹었을 때 예선에 내가 커피가 훨씬 맛있었고 파이널이 좀 상대적으로 아쉬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대회장에서 환경에 대한 디게싱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딱 그 결선 스코어 시트에 그 다 1점씩 났더라고요. 평균 1점씩. 근데 그게 엄청 큰 점수인데 그래서 뭐 다행히 뭐 그게 반대로 바뀌었으면 한 번밖에 못 했겠지만 예선에 좋은 가서 뭐 그렇게 됐지만 그런 더 다양한 변수들을 좀 더 컨트롤할 수 있어야겠다. 다음에 로스팅을 만약 하게 된다면 뭐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챙겨서 봐야겠다라는 저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민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국에서는 디게싱 5일차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에이징을 5일 했을 때가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었고, 그래서 브리셀에서의 로스팅 계획을 세울 때도 파이널 기준으로 5일 전에 로스팅을 마무리하는 걸로 플랜을 세웠습니다. 네, 예선을 치를 때 커피를 한번 예선 전날에 마셔보니까 커피가 3일 차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그날이 맛있었어요. 가장 진짜 맛있었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같이 계셨. 네, 기억에 네, 남아요. 너무 네. 너무 맛있어서. 그때 진짜 최고였었어요. 그래서 맞죠. 와 이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고 이제 우승하겠다 했었어. 하루 지난 4일차 때 오후에 예선 커피를 먹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커피가 좀 달랐었어요.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하루 지나도 이렇게 크게 바뀌는구나. 이곳의 환경이 정말 극악이구나. 이 환경 변수를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파이널 매치는 5일차 커피를 썼어요. 다른 날짜에 로스팅한.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배치도 물론 다르지만 날짜도 많이 달랐어서 커피 상태가 그냥 아예 다른 커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센서리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노트 쓰면서 엄청 좀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긴 했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스코어 시트에서 이렇게 적혀 있었던 부분 같은 건 없었어요? 뭐 노트 짤 때 부담이 상당히 됐죠. 그리고 그 환경이 백룸에서 온도가 달랐잖아요. 근데 에어컨 너무 빵빵히 맞아, 들어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이게 커피는 좀 더 뭔가 에이징이 그 전보다 더 많이 된 듯한 느낌인데 추출은 이상하게 또 뭔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듯한 느낌. 근데 커피가 또 밝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 요소를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 위치에서 우리도 해봐야 아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한된 시간에서 예상하고 우리의 그 경험적 그런 베이스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노트를 짜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저희 그 환경 내에서 다 같이 집단지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네 해냈다. 그 연습 결승 가기 전에 한 2번 정도 추출해서 내려 변수 바꿔서 해보고 그 또 결승은 또 다른 추출이었죠. 약간 예측샷이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고 들어온 커피를 저희가 마셔봤었잖아요. 맞죠? 안 마셔봤었어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할 때 마셨죠. 저는 백룸에 들어온 커피를 조금 마셔보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 더 신경 쓰면 되니까요. 맞아요. 저에겐 다음이 있으니까요. 다시 함께 해주시는 건가요? 아, 그거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네.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어떤 의미죠? 그 방금 다음에 함께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면 함께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놓친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4명이 놀랐어요. 준성 씨 빼고. 화이팅. 화이팅! 사실은 뭐 대회가 진짜 이제 결과로서 봤을 때 즐거운 경험들이 많긴 하거든요. 이제 진짜 대회가 잊기 힘든 순간들도 많고 맞죠. 근데 이제 대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항상 저는 끝나고 나면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좋았던 순간도 기억에 남지만 좀 아쉽거나 중간중간에 어려웠던 과정들 같은 게 더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으셨었는지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일단 저는 아쉬움이 없고요. 이 모든 과정에 그저 즐겼던 기억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여기 오면서 그 줍스님과 얘기를 좀 했는데 아니요 그냥 그 아쉬웠던 거. 네. 그 대회 그 벨기에 있을 때 아쉬웠던 거. 그 지금 벨기에에서 복귀를 한지 봤는데 한 달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근데 복귀를 하고 지금 모두가 아주 바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바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오늘 이걸 이제 한다고 해서 벨기에를 조금 떠올려 보니까 이제 뭔가 되게 아련하고 너무 그냥 그때의 그게 나는 그 벨기에에 있을 때는 뭔가 즐기러 간다는 마음이 아니라 되게 잘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마음에 약간 부담감 같은 걸 갖고 가서 벨기에 주변을 엄청 둘러보지 못했던 것 같은 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 거면 벨기에 너무 즐겁지만 일은 너무 즐겁지만 네. 그 벨기에에서 그때의 그거를 뭔가 좀 더 주변을 더 즐겁게 잘 살피면서 대회를 좀 더 즐겁게 즐겼으면 더 좋았겠다. 그 정도가 아쉽지 뭐 거기서 뭐 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사실 뭐 아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약간 더 왜 재밌게 못했지? 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재밌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같이 뭔가 불안해하고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울어? 아니요 안 울어요. 울지 않습니다. 눈물은 다 벨기에에서 다 많이 묵히고 왔죠. 맞아요. 네. 벨기에에서 한 몇 번 오셨나요 혹시? 네? 그런 거 왜 얘기하세요? 그런 거 얘기하려고 있는 건데요. 아니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다음은 없겠지만 다음이 있다면 더 즐겨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 간다면 더 즐기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또 나간다면 혹시 또 이렇게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도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있으셨어요? 아쉬웠던 것 좀. 회사에 우리 한 팀으로 왔는데 팀적으로 뭔가 좀 더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희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너무 대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사장님은 뭐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직접 같이 있지 않아도 그려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이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줬다고는 생각하지만 결국 이제 그 당사자들이 그 상황 내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이제 우리 대회 끝나고 한국 가서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가면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기억에서 빠르게 잊혀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마치 몇 달 된 것 같은. 그냥 그렇죠. 계속 이랬던 사람. 왜냐면 우리는 근데 그런, 저는 네. 그건 있어요. 그 되게 항상 압박감을 느꼈다가 대회 가기 전날에 이제 전 대표님이랑 뭐 다른 분들이 와서 이제 타스님 시험 보면서 제가 막 힘들어했던 게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근데 막 대표님이 너무 힘들면 뭐 레오스님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갑자기 진짜 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뭘 넘기라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근데- 레오스님의 네. 동의 없이. 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넘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긴 하지만 당연하죠. 그냥 네. 그런 말 자체가 뭐 그냥 즐기고 와라라고 저는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대표님에게 하트를. 하트를. 근데 확실히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네. 큰 네. 위로가 되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더 즐기지 못해서 아쉬웠던 거지. 뭐 재밌었어요. 그래도 뭐 요리도 해 먹고 밖에서 뭐 아침마다 산책도 다니고. 맞아요. 선수의 저희- 컨디션을 위해서. 저희가 그 줍스님의 뭔가 제안으로 맞아요. 아침에는 항상 나가서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오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로 재밌었어요. 더워지기 전에. 네. 전준 대표님 그 월드 대회 때 그 사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다 같이 아침에 러닝은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저희는 러닝은 좀 됐고 그냥 걷자고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좋았던 거는 제가 해외를 일본 말고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바이브나 그런 그 사람들의 태도나 바이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다 너무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파이널 진출자가 이제 타스님이 호명됐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전 사실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계속 찍어야 되니까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찍어야 되니까 근데 진짜 행복했었어요. 이거 찍으면서 진짜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소리 지르고 난리친 게 저랑 민호입니다. 맞아요. 저랑 민호랑 먼스랑 그 쭈니스랑 아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그 사우스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제가. 맞아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는 게 들리고 이게 타스님을 보는데 타스님도 너무 행복해하시고 그때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돌이켜보면 되게 좋았던 순간도 많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팀에 대한 준성 씨의 개인적인 의미가 어떤지 또 그리고 그 경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담백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으로만 가능하다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런 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결과들. 그래서 더더욱 팀이 좀 더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네, 제가 역할들을 한 분 한 분 적어놓은 노션 페이지가 있어요. 팀을 결성하면서 전주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경아 바리스타님, 추경아 팀장님, 부장님 감사합니다. 문원관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민호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아 고마워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화령님 저희 컨텐츠 찍는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거든요. 파나마도 따라가시고 연습하는 날 늦게까지 나와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는데 화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빈님은 파트타이머일 때부터 사실 대회 중에는 파트타이머였죠. 지금은 저희 직원분이신데 파트타이머임에도 매일같이 새벽 2시는 기본이고 5시까지도 같이 남아서 러닝메이트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노래를 만들어주신 혁스님, 재영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빈님이 만들어준 그 책이 세상에 전달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팀을 만들 수 있게 진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말한다고 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신 이영기 대표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여정을 긴 시간 동안 반년 정도의 여정을 함께 해주셨는데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게 대회가 끝난다고 우리가 그 인연이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인연들이 더 잘 길게 이어갔으면 좋겠고 정말 식구처럼 우리 가족들은 항상 뭐 다투기도 하지만 사랑이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네, 여러분 가족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마주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팀이 되게 좋았고 앞으로도 이 팀을 잘 유지가 되어서 가능하다면 다음 대회도 우리 함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해요 다음 대회도. 네. 와. 네, 웃으세요. 네, 지금까지 모모스 커피였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받기 또 하나 뭐 알림 있죠? 설정? 알림 설정인가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또 따로 댓글 남겨주시면 아마 성실하게 다 답변을 달아주실 거니까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소통이 되게 자유로운 채널이잖아요. 또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프도 부탁드립니다.